암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들도 요즘 진짜 많이 본 게 아토피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30% 정도가 아토피래요. 그리고 꼭 아토피라고 하는 그런 거를 받지 않았다는, 솔직히 아토피는 질병이 아니라 증상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어떤 알카리화된 어떤 피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로션이라던가 이런 세제들 덕분에 피부 보막이 벗겨져서 생겨나는 그 증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고 약을 먹자고 하니까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약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특히나 엄마들은요, 애들 거 소아과 약을 지어갖고 오잖아요. 이 엄마들 거의 이제 많으시죠? 그러면 항생제가 뭐냐고 항상 물어보세요. 왜 그럴까요? 그쵸? 빼려고 그러죠. 근데 솔직히 항생제는 빼면 안 되거든요. 항생제가 한번 처방이 되면 반드시 일주일 이상 정도는 꾸준하게 시간을 지켜가면서 먹어야지 혈중 농도를 유지하면서 그 균에 대해서 작용을 해요. 근데 엄마들은 조금 증상이 괜찮아지면 항생제를 쫙 빼죠.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실은 항생제를 쓰기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오히려 콧물이 안 나면 콧물약을 안 먹어도 돼요. 그렇지만 항생제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항생제도 마찬가지고 진통제도 그렇고 감기약에 주로 들어가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물의 부작용이 많다는 것들 여러분들도 알고 약사들도 알아요. 그래서 안 먹어요. 약은 우리 몸이 원하는 것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랬더니 미국에서 70만 명이 1년에 약물 부작용으로 응급실을 간대요. 그리고 실제로 영유아에게도 감기약이 처방이 되는데 치명적인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 중에서 뭐가 있을까요? 항히스타민제 굉장히 많이 쓰죠. 충혈, 코가 막힌 데 쓰는 충혈 완화제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코가 꽉 막히면 코를 뻥 뚫어주는 약이 있어요. 슈도에페드린이라고 하는 약이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슈도에페드린 굉장히 많이 써요. 엄마들이라 그러면 감기약 지은 엄마들은 거의 대부분 이 성분이 들어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슈도에페드린이라고 하는 이 감기약을 먹으면 입이 쫙 말라요. 그쵸? 감기약 먹으면 괜히 입이 마르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입맛이 떡 떨어지거든요. 그게 부작용이에요. 그런데 의학계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게 부작용을 약효화시켜보자. 그래서 비만 클리닉에서 슈도에페드린을 써요. 몰랐죠? 근데 슈도에페드린은 마왕의 성분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죽는 약을 집어넣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안전성이 인정이 된 부분들이긴 하거든요. 자, 그런데 감기약을 먹었을 경우에 사망과 발작 그리고 호흡이 거칠어지고 의식이 흐려지는 이런 증상들을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예방학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자, 그렇다면 한약은 어떨까요? 한약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아실 거예요. 한약이 우리가 이제 고려인삼, 진생 막 얘기하는 거 있죠. 가시오가피? 그게 유명해진 데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 아답토제닉이라고 하는 효과인데요. 우리가 만약 혈압이 높으면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을 먹죠. 혈압이 굉장히 낮은 사람은 혈압을 올리는 약을 먹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가시오가피라든가 인삼을 먹으면 높은 사람은 떨어뜨려주고요. 낮은 사람은 올려줘요. 내 말 그대로 나의 혈압을 조절하는 능력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정말 신비롭고 효과 효능이 너무 많은 한약재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약재가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재배하죠. 그런데 햇빛부터 시작해서 공기, 토양 모두 다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한약을 정말 좋은데 중금속 어떡할 거야? 농약은 어떡하겠어요? 그쵸? 그리고 이게 이제 생약이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서 굉장히 변질도 많이 되고요. 그럴 수 있어요. 깨끗하게 씻어서 제가 아는 약사님은 10번 정도 씻더라고요. 근데 그런 약사님도 거의 없으시거든요. 네, 그런 요인들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한약을 먹고 한 6개월 정도 드셔가지고 간 수치가 높아지셔서 처방전을 받아오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한약이 득보다 실이 많다면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자, 그렇다면 너무 현실이 심각하네요. 대안이 있을까요? 자,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요. 주변에는 균도 되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먹었는데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탈이 나고 어떤 사람은 탈이 안 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무좀이 있고 똑같은 집에 살아도 무좀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바로 그거는 뭐의 문제다? 나의 문제다. 내 몸의 문제라는 얘기거든요. 그걸 바로 면역력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자연 치유력이라고 해요. 자, 근데 우리가 실은 밥이 보약이라고 옛날에 얘기를 했죠. 자, 그때는
진짜 공기 좋던 시절의 얘기거든요. 지금은 그게 통하지 않죠. 한 50년 전에 시금치 한 단위에 들어있는 그 항산화 성분이 한 30년이 지나고 나서 일본 후생성에서 검사를 해봤더니 한 시금치 한 단에 들어있던 그 영양소가 20단 정도를 먹어야지 섭취가 된대요. 그렇다면 무늬만 시금치인 거고 카로테노이드가 하나 더 들어있잖아요. 무늬만 당근이고 진짜 먹거리가 정말 많이 안 좋아졌죠. 육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참 목살 먹지 말라는 얘기 하잖아요. 목에다 항생제 주사를 들어가죠. 그리고 빼곡하게 움직이지도 못하게 가둬 놓잖아요. 걔네들은 운동 부족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이 물도 많이 먹이고 콜레스테롤이나 지방 수치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면 그때 1등급을 주고 비싸게 우리는 맛있게 사